처음에는 그냥 쉬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쉬고 나면 나아져야 하는데 더 무거워집니다. 몸을 일으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밥을 챙겨 먹는 것도 씻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커튼을 치고 누워있으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쉬고 있는 건가? 아니면 가라앉고 있는 건가? 이 두 가지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이 다릅니다. 건강한 쉼은 우리를 회복시키지만 병적인 침잠은 우리를 서서히 잠식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제때 알아채지 못하면 안식처였던 방이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그 경계에 대해 그리고 깊은 곳에서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느 왕국에 용맹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는 마침내 외딴 성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평화로웠습니다. 전장의 소음도 갑옷의 무게도 없었습니다. 충분히 쉬면 다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계단은 먼지로 뒤덮였고 창문은 어느 순간부터 열지 않았습니다. 갑옷은 습기에 녹슬어 살에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는 움직이려 해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현자가 찾아와 창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기사여, 자네를 가두고 있는 것은 성문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 굳어버린 자네의 관절이라네. 지금 당장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이지 않으면 자네는 이 갑옷과 함께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이네. 기사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가 맺히는 고통을 참으며 손가락 끝을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조절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는가. 건강한 휴식은 쉬고 나면 조금씩 힘이 차오릅니다. 이제 슬슬 움직여야지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병적인 상태는 반대입니다. 쉴수록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의욕이 차오르는 대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감각이 더 깊어집니다. 수면이 불규칙해지고 밥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동반됩니다. 이렇게 누워만 있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생각이 반복됩니다. 작가 앤드류 솔로몬은 우울을 경험한 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슬픔은 감정이 살아있는 상태지만 우울은 감정이 죽어버린 상태, 즉 활력이 완전히 사라진 마비 상태라고. 씻는 것, 먹는 것 같은 기본적인 것들조차 하기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엔진이 고장난 것입니다. 스스로를 탓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병적 무기력의 가장 무서운 점은 생각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 앞으로도 나아질 리 없어. 이 생각들이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실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친 뇌가 만들어낸 왜곡입니다. 심리학자 셀리그만은 이것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복된 좌절 속에서 어디에도 출구가 없다고 학습된 뇌는 실제로 출구가 생겨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움직이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그 절망적인 목소리가 나의 진실이 아니라 지친 뇌의 왜곡된 신호라는 것을, 생각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 목소리의 힘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무기력에 빠진 사람에게 운동을 해봐, 밖에 나가봐, 사람을 만나봐 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 큰 목표는 장벽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실패하기조차 어려운 아주 작은 것입니다. 물 한 컵 마시기, 창문을 열어 1분 동안 바깥 공기 느끼기, 침대에 앉아 기지개 한번 켜기.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의 목적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내 의지로 해냈다는 경험을 뇌에 다시 새겨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성공이 쌓이면 뇌의 보상회로가 서서히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녹슨 기사의 손가락 하나가 시작이었던 것처럼 당신의 작은 한 가지가 그 시작입니다. 오늘 물 한 컵을 스스로 마셨다면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어려움을 의지의 문제로 봅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돼, 정신 차리면 돼 라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병적 무기력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 체계가 실제로 불균형해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리가 골절되면 억지로 걷지 않고 병원을 가듯 마음이 이 수준으로 지쳐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받거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것을 약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삶을 다시 되찾겠다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두렵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견뎌왔다는 증거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을 내밀면 잡아줄 손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기력이 깊어지면 사람이 싫어집니다. 만남이 두렵고 연락이 부담스럽습니다. 그것도 이 상태의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회복은 결국 사람을 통해 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 없습니다. 나를 판단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도 그냥 곁에 있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같이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그냥 나란히 앉아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람과 눈을 맞추고 체온을 느끼고 사소한 일상을 나누는 경험은 우리 뇌에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는 안전해.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 신호가 쌓이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닫혔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방 안에 있는 시간이 평화가 아닌 고통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너무 많이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방식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정직한 외침입니다. 오늘 당장 세상으로 뛰어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한번 들어올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깊은 숨을 한번 내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직이 말해주십시오. 괜찮아. 지금은 여기까지만 해도 돼. 늪은 깊지만 발을 딛고 있는 그곳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단단한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시간 되십시오.